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과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이번엔 추석 명절 기간에 좀 특별히 방송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시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정보를 접하지 않고 또 감각을 갖다 죽여놓게 되면 다시 또 실전을 우리가 투자할 때 상당히 감각 되살리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 기간, 쉬는 기간 동안에도 시간 되신다고 하면 또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 체크해 나가시면서 우리가 추석 끝나고 나면 어떤 것들을 좀 공략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시장 상황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상황은 사실은 뭐 그닥 나쁘질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최근에 보면 외국의 매수세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들을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10월이나 11월에 공략을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 9월달 같은 경우 주로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실적 시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달, 보통 그런 달이 홀수달일 겁니다. 홀수달 같은 경우는 테마성, 또 뉴스성 이런 걸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최근에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뉴스와 호재를 같이 타고 올라가는 그런 성향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월은 무엇이 중요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실적을 동반하는 그런 종목들이 다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가진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조선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 그러면 뭐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뭐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지금 실적 가이던스를 증권가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 HD 현대중공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반도체 관련된 것 중에서 특히 이제 EUV 공정 관련된 부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랭크 마스크하고요. 또 펠리클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보면 그쪽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내용도 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이 SNS테크하고요. FSD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만은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중에 SNS테크는 기술적으로도 한번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 명절 직전에 분명하게 매물이 상당히 크게 공방이 나왔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선조정을 받은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다음에 다시 포인트가 들어왔을 땐 먼저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HD 현대중공업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제가 항상 가이던스, 그다음에 YY 대비해서 성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5년도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또 긍정적으로 성장했으면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가 있는데, 2024년도에서 2025년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EPS 부분도 거의 뭐, 그죠? 100% 이상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2025년도에서 2026년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방향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2027년까지는 실적에서 대단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본 큰 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분기별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지금 분기별 실적은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좀 낮은 저가 수주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비수기 시절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023년도 그 이전부터 그 2023년도까지 수주했던 내용들, 그것도 이제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요. 새롭게 수주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조금 더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선박들이 이제부터 생산 공급을 진행을 하는 시점이 분기점이 바로 2025년 3분기부터라고 시작을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경쟁사들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금 매출 인식이 감소 예정이 좀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해양 사고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조업을 좀 못했잖아요. 실제로도 아마 2주 정도 조업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어떻게 돼요? 진도 나가는 게 조금 빠진 부분,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은 뭐냐? HD 현대중공업은 수출, 수주 물량 비중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 요것들을 우리가 포인트로 먼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HD 현대미포, 또 여기랑 또 합병하는 내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왜 도크의 사이즈가 좀 작잖아요. 그 다음에 MRO를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 추가적으로 알파적인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와중 속에서 또 캐나다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미국에서 상선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추가적으로 뉴스가 들어오면 그건 모멘텀적인 요소로도 좀 작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같이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네거티브적인 부분들은 크게 실적이나 이런 회사가 즉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하고 가이던스를 갖다 체크하면서 좋게 보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PQ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2025년 3쿼터부터 말입니다. 바로 전환기가 좀 들어오는 것들이죠. 영업이익률이 11%,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OPM들이 조금씩 늘어나다가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26년도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15% 이상의 OPM이 돌아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요것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주가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이 종목이 좀 주가가 그동안 거의 기간 조정을 좀 거쳐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눌림이 다 조정이 들어오고 나갈 사람 나가고 새롭게 매수할 사람 또 새롭게 매수했다 그러면 새롭게 매수하는 사람은 다운사이드로 보고 매수하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업사이드를 보는데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시장 컨센서스 자체가 목표가가 대충 보면 65에서 66만 원 이 정도가 포워딩으로 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 갭이 좀 남아 있는데 대략 보면 20에서 30% 정도의 업사이드를 갖다 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이제 뉴스를 좀 이야기를 하거나 우리가 관심사항을 받을 때, 야,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시장에서 상당히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MRO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선 이 부분 관련된 부분하고 LNG 관련된 발주도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HD 현대중공업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엄경화 연구원 같은 경우가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꾸준히 다 살펴보면 네거티브한 부분이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들이고요. 여러분, 동사 같은 경우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쪽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이쪽이 약간 저가수주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고부가 가치로 변화가 오는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도 다 반영된 제품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어,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한 66만 원까지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다 같은 얘기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다시 업사이드로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같은 분위기에서 밸류에이션이 과다하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런 부분들이 좀 꺾이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수주라든지 내용들이 좀 부실하다, 전망이 안 좋다, 이렇게 나올 때 조금 주가가 눌리는 경향이 발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미국과에서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좀 더 성공적인 내용을 갖다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뭐, 기업도 합병을 하고요. 계속해서 부조조정하면서 공격적인 전술을 갖다가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뉴스를 꾸준히 보면서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온 상태에서 꽤 오랫동안 기간 조정 가고 있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쉬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는 한 50만 원 기준으로 다 여러분 측정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 20, 30%야 업사이드는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도를 선반영하는 시점이 분명히 언젠가 들어올 텐데 그 시점의 모멘텀이 언제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3쿼터부터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이익률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오는
첫 번째 쿼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보는 것들이 마스카 프로젝트와 뭐 MRO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또 모멘텀을 충분히 누려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연휴가 끝나고 나면 단기적으로는 좀 급등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순간적으로 살짝 뭐 눌려 들어올 때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면 여러분들 대충 뭐 50만 원 정도 선에서 공략을 해준다고 하고 나머지 하방은 조금 열어두고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비중 한 20% 잡아주시고 아래쪽으로 한 20% 정도 담을 생각을 하고 또 드립을 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시간을 두고도 승부를 낼 수 있는 그런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HD 현대중공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공략하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승을 하다가 눌려서 눌림이 들어왔을 때 공략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기간 조정이 가고 있는 모습. 기간 조정이 가고 있을 때 이 전망이 좋기 때문에 아래로 눌리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순간적으로 여기 뭐 프리마켓에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좀 기회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앞서 제가 보여드린 가이던스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이 종목이 주가가 갑자기 오버행 되거나 이럴 만한 사유가 있을까라고 한번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는 것들이죠. 눌리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세력이 훨씬 더 많지 않나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가장 매크로적인 악화 이런 것들만 없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종목은 긍정적으로 주가가 업사이드로 가야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내용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글쎄요, 제가 이 종목들을 갖다 굳이 꼭 공략을 하자 이런 뜻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돼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종목 다 삼성전자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EUV 관련된 블랭크 마스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작년부터 진행했던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SNS 때 FST 모든 특허를 갖다 같이 추론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ASML, EUV 장비를 도입해서 진행을 하는데 EUV 관련된 펠리컨은 아직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품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앞으로 긍정적인 면을 충분히 볼 수가 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보면 반도체 관련된 거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같이 올라온 것은 분명히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거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 충분히 봐줄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일본 호야에서 EUV 블랙 마스크를 대부분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FSD와 SNS 텍을 통해서 국산화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공정을 갖다 새롭게 또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관심을 또 받으면서 주가가 넘직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어도 지금 EUV 블랭크 마스크 부분에서 SNS 텍 같은 경우는 계속 가동률이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적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우려할 만한 내용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차익물을 만들게 되어져 있고 조정이 들어왔을 땐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준비를 좀 해놓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호황이 좀 있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레거시 부분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글쎄요, 앞으로 미국에 관련된 삼성전자가 글쎄요, IDM을 진행을 할지 안 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어지간히는 진행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EUV 블랭크 마스크 시장, 여기가 이제 7월 31일부터 이제 공장이 완공됐으니까 이것들이 이제 3분기부터 적당한 수준, 이게 계획이 없으면 말입니다. 공장을 증설하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좀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SNS 텍 같은 경우나 FSD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매수 의견으로다 여러분들과 같이 접근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도 실적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도 대비해서 개선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2026년도 역시 상당히 개선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주가가 하방으로 가는 것보다 우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여러분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금 오버슈팅 된 부분만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또 잡아주는,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나가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여기 지금 2025년도 3쿼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일단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사가 움직이는 사이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는 것들이죠. 자, 영업이익이 요건 2026년도고 여기를 기점으로 좀 잘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이 1, 2, 3, 그러니까 1, 2, 3, 1, 2, 3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SNS텍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에선 조금 실적이 빠지는 부분을 갖다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넘어서부터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오는 이 구간이 있겠죠. 분명히 3쿼터에서 4쿼터 가는 사이에 분명한 건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구간이 여러분들이 다시 공략을 해줘야 되는 포인트 자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실적 베이스는 그럴 거고요. 근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들이 쫙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이클을 갖다가 겪어 나가야 되는 거다. 뭐 나빠서 그런 거냐? 그렇진 않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 가이던스가 쿼트 QOQ 대비로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살짝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간에 과연 얼마만큼 조정이 들어올 것인가, 그 부분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추정해 보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건 한 1쿼터 정도의 분위기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이던스가 유망하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차트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 테크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공략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단 우리가 조정이 들어온 모습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 여기 고점보다 여기 고점이 높았어요? 안 높았어요? 높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갖다가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는 뭐 우리가 차트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대부분 공부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에서도 제가 가이던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4쿼터가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4쿼터에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예, 선반영했던 것들이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다라고 생각해주면 지금부터 어떤 과정이 있겠습니까? 예, 4쿼터 가는 사이에 조금 낮은 구간이 형성이 될 때 우리가 거기서 포인트를 갖다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5만 5천 원 정도가 고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조정을 받으면 보통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 소부장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정도 조정을 받은 그 구간이 들어와야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11,000원 정도에서 13,000원 정도가 주가가 하락한 그 구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얼마겠습니까? 예, 4,000원, 뭐 이 정도 그것까지는 봐줘야지 충분히 또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라인이 어딜까라고 보면 우리가 8월에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을 받고 가던 자리, 바로 여기 자리 근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추정입니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그널상으로 이런 시그널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나오면 통상적으로 매기가 강하게 들어오는 시그널은 아닙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좀 더 늘고도 물고 끌고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형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120일 라인, 이 라인으로 들어오는 과정, 여기를 좀 체크해보면, 제가 볼 땐 45,000원, 여기서부터 47,500원, 이 정도 사이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구간 사이에서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 기관, 이런 쪽 같은 경우에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체크업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죠. 단기적으로 막, 주가가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늘 찌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테크인 같은 거, 이걸 갖다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은 저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주식을 갖다가 트레이딩 하는 거 아닌 이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정석 플레이에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FSD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게 같은 관점에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글쎄요. 자, 2층부터 해가지고 3층까지 쭉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단기적으로 30% 이상 급등을 해버린 이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공략을 할 때는 이런 경우 커버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설사 더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것도 있다 하더라도 저는 리스크 테이킹을 이거 해가면서 여기서 공략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의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좋은 거냐라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패턴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60일 이평까지는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고점이 3호잖아요. 그러면 대략 보면 20, 30% 다운된 사이드. 그러니까 원래 프로그램이나 뭐 물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가지고 뭐 펀드가 공략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많이 하진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또 연기금이나 이런 것을 내수로 들어오는 타임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적당한 수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잖아요. 보통 10% 상승하면 10% 매물 던져놓고 다시 또 끌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그런 식으로다가 10% 하락하면 10% 매도 치고 또 이런 개념을 계속 도입해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프로그램이.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 뭐 어떤 경우는 높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차익물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엮여 들어가는 거는 아주 리스크를 많이 그러니까 상승 확률이 예를 들면 3할이고 하락할 확률이 7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런 거 공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바라보실 땐 우리가 주식은 쌀 때 사야 되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구간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저 구간에 놓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종목이 그럼 올라가면 앞으로 뭐 30% 업사이드로 올라가서 뭐 4만 원 뭐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긴 하겠죠. 자, 그런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쪽이 훨씬 더 높아요. 주식은요, 하락하는 것보다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만큼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낮은 구간에 공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체크해보고 단기적으로 상승했으면 주식은 확장, 수축, 이거, 그죠? 이걸 반복하는 것들이니까 조금 여러분들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명확한 것이 애플 SNS 택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두 종목 같은 경우 반도체 소부장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때요? 모니터링 단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연휴 끝나고 나서 상황을 딱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연휴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즐거운 연휴 되시고요. 또 계속해서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방송 공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